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랜덤 복합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어원 연상법으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극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를 잘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이어도, 문맥 어휘도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어민의 어휘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영단어는 바로 퍼추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펄이라는 단어는 프로의 변형이에요. 프로라는 단어가 앞, 시간상으로는 미래를 의미하는 프레픽스가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PUR로도 바뀌고 PRU로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 변형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trace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take이에요, take. 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purchase의 기본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purchase라는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보세요. 이 POR은 뭐다? 앞으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trace라는 단어는 take, 잡다입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trace라는 단어는 어원 자체가 잡다인데 사전상의 의미는 뭡니까? 뒤쫓다 또는 추적하다 의미로 쓰이죠. 예를 들어 범인이 있어요.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기 위해서는 뒤쫓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trace라는 단어가 뒤쫓다 또는 추적하다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purchase의 기본 의미는 뭐다?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쓰이는,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달라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어식 사고방식, 핵심 다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중심 의미는 뭐다? 앞에 있는 것을 잡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앞에 있는 물건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물건을 구매하다 또는 구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뀝니다. 등산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위로 올라가다가 뭐를 꽉 잡아요. 그럼 꽉 잡기 또는 잡을 곳을 우리가 purchas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보세요.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ake in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해하다가 되는 거예요. 또 비유적인 의미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능력, 또 능력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능력, 강점 또는 권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purchas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capability라는 게 뭡니까? 능력이죠? 이때 cap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바로 take이에요. 잡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capture 그럼 뭐가 돼요? 체포하다 붙잡다가 되겠죠? 근데 capability는 뭐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apacity라는 단어가 뭘까요? 야도 역시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죠. cap이 뭐라고요? take.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력의 의미로도 쓰이죠. 뭔가를 take in,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purchase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화점, 상점, 마트에서 앞에 있는 물건을 잡았다 그러면 뭐다? 구매하다, 구매력. 환경이 이제 산으로 바뀌어요. 등산하다가 뭔가를 꽉 잡아요. 그럼 꽉 잡기 또는 잡을 곳이 되겠죠. 비유적인 의미로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다?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또는 이해 능력, 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능력의 의미까지도 활용되는 게 바로 purchase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강점, 권한이 되겠죠.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purchase라는 단어는 바로 뭐다? 무엇인가를 사는 행위, 구매 행위를 의미한다. 또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 산 것, 구매물이 되겠죠. 세 번째를 봤더니 firm holding, 그립이라는 말이 나왔죠.
홀드와 그립이 뭐예요? 꽉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꽉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나는 그 문제를 퍼처스하지 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퍼처스라는 단어는 바로 understanding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make a purchase 그럼 구매를 하다가 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그 여자는 slippery rock란 뭐가 돼요? 미끄러운 바위를 꽉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때는 잡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치사의 대상이 뭐예요? 바위가 되니까 바위를 꽉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장비를 구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지역 공급처로부터.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배우로서, 이제 배우네요, 배우. 쓰이는 환경이 바뀌었죠. 이제 배우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는 것이? 이 플로우라는 단어는 뭐 결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점 없이 완벽하게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그 등장인물을 퍼초스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해하다가 되겠죠. 그 등장인물, 그 배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과학자는 말이에요. 과학자는 특별한 퍼초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관해서? 도덕에 관련된, 윤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퍼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때 퍼초스를 무식하게 또 구매라고 번역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과학자는 도덕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특별한 퍼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특별한 강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세미콜론 이하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기후과학자가 의료개혁에 관한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죠. qualify라는 단어가 뭐야? 근데 quality라는 단어가 바로 질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람의 질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물리학자도 또한 뭐다? 꿀벌 군집의 붕괴의 원인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qualified라는 표현이 바로 이 purchase와 같은 표현이다. 문맥상 이런 것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다의 동료 유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trace가 뭐라고 그랬죠? take, 잡다라고 그랬죠? 이게 잡는 단어들은 잡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은 영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영단어는 물리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요. 구체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추상적인 의미는 비유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의미. 이게 잡는 단어를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잡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머릿속으로 잡으면 생각하다, 이해하다가 되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atch도 잡다잖아요. catch라는 표현이 바로 이해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get hold of, hold가 잡다죠?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grip이라는 게 뭐예요? 잡다라는 얘기죠? get a grip on 그러면 이해하다가 되는 거예요. grasp라는 단어에서 이것도 역시 grip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잡는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의미로는. 모르는 걸 머릿속으로 잡으면 이해하다, 파악하다가 되겠죠. comprehend, apprehend이라는 표현에서 prehend이라는 표현이 다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comprehend도 역시 이해하다가 되고 apprehend이라는 표현도 역시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figure out, 이해하는 단어죠. 그러면 take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을 몇 개 학습을 해드릴게요. take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을. 그럼 이 take이라는 단어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영어식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1차적인 의미는 잡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잡고 이동을 하면 뭐가 돼요? 가지고 가다가 되겠죠?
사람을 잡고 이동을 하면 뭐가 돼요? 이때는 데리고 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ake의 기본적인 의미에는 이와 같이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야? 생각하다. 모르는 걸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야? 이해하다. take in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take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어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어원 연상 어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CHA 아까 이 trace에서 이 CHA의 어용 변화입니다. 어용 변화. 이 H가 빠지면 CA가 되겠죠, 그냥. 그래서 case라는 단어가 뭐예요? 물건을 잡아두는 곳, 물건을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case,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잡아두고 담아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CA로 바뀌어요. 그래서 cap, cup, cap, cup으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capture가 뭐예요? take이죠. 체포하는 개념이에요. 잡는 개념이죠. occupy, cup, take예요. 이게 차지하다, 점유하다를 우리는 take up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occupation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차지하다.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면 점령하다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강단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강단을 차지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occupation이라는 표현도 직업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셉으로도 바뀌어요. conception. 비유적인 의미로 써요. 머릿속으로 잡는 것을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생각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생각. 보세요. 마음속에 뭔가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임신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활용된다? 임신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보세요. take seed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into the wom이라는 표현은 자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궁 속에 seed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seed는 씨앗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액을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식물한테 씨앗은 동물한테는 새끼가 되겠죠. 이게 새끼를 자궁 속에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환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임신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생각 또는 어떨 때는 임신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문장이 나오겠죠. 네 번째입니다. 또 이게 sip으로도 바뀌어요. sit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emancipate이라는 단어가 해방시키다가 되는데요. 이게 set free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라는 접두어는 out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manu라는 단어는 메뉴가 바로 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손. 여러분들 매뉴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책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책을 우리는 소책자 또는 설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서. sip은 뭐다? take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보세요. 손을 뭔가 잡고 있는 것이죠. 손을 뭐로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노예는 주로 도망가지 못하게끔 발을 이렇게 묶어놓거나 손을 묶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웃해 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방시키다가 되겠죠. conceive 당연히 생각 또는 임신하다의 의미로 쓰이더라. 컨셉션의 동사꼴이 되겠죠. sit도 역시 잡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잡는 걸 뭐라고 그래?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그런데 어떤 학생은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막 근거 없이 자기는 미래에 큰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될 수 있어. 나는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만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야의 의미가 상상, 공상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concei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머릿속으로 잡다, 생각. 근거 없이 자신감이 있다, 자만심. 또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을 생각을 한다, 상상, 공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어떻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그 배경 지식, 그 원어민들의 문화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이 뭐다?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항상 어휘를 암기하실 때 누구보다 영어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어, 유의어, 핵심 다이어를 학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단어는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암기한다고 영어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존버하시기 바랍니다.